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후 9시. 자,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200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방송을 거의 처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뭐 하나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화면 좀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찾았다. 기본적으로요. 볼린저 밴드를 아시면 조금 더 분석하기가 쉽거든요. 정가홍님 반갑습니다. 투자 심리도는 처음에 배우기는 쉬워도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그 경우의 수를 못 읽어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 볼린저 밴드는 쉽게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심선이 있어요. 중심선. 볼린저 밴드에는 항상 중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동일한 간격으로 뭐가 있냐면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거리 있죠? 반갑습니다. 구미호님. 자,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선을 위에 있으면 상단선, 아래에 있으면 하단선이라고 불러요. 다시, 중심선.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아래로 동일한 표준 편차를 보인다고요. 그 표준 편차에 위치하는 선 있죠? 그게 위쪽에 있으면 상단선이고 아래쪽에 있으면 하단선이에요. 근데 전봉의 값은 큰데 현재봉의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전봉의 값은 커. 근데 갑자기 작아지면 중심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현재는 작은데 다음이 커지면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안으로 좁혀지는 현상을 수렴이라고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거, 이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걸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이 개념 없으면 볼펜은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안으로 모이는 거를 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중심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를 수렴이라고 한다고요. 반대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걸 확산이라고 해요. 근데 확산은 거래에 사용하지 않아요. 됐죠? 자,
확산은 사용 안 한다고. 이건 사용 안 해요. 상방으로 확산하든 하방으로 확산하든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 예? 그냥 안 되면 이것만 외우세요. 그렇게 하고 시작해. 예?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외워. 아, 나는 확산은 사용하면 안 되고 수렴만 사용해.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수렴하면 매수예요. 위쪽에 있는 게 수렴하면 매도입니다. 됐죠? 아래쪽에서 수렴하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위쪽에서 수렴하면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자, 다음 봉이 있어요. 이 봉이 있습니다. 봉. 자, 봉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고가를 높이고 저가를 높여요. 반대로 봉이 하락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낮춥니다. 자, 고가 상승 저가 상승. 예. 요게 상승의 의도를 가진 거예요. 예? 상승의 의도를 가졌다고.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승의 의도를 가졌다고. 근데 고가가 하락하고 저가가 하락하면 얘는 하락의 의도를 가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봉에서 고가와 저가를 높이는 행위는 상승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거고, 예? 봉에서 고가와 저가를 낮추는 거는 하락의 의도를 담는 거예요. 하락의 의도를 담는다고. 요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요 개념을 머릿속에 담고 볼린저 밴드를 보면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없이 볼린저 밴드를 보면 이해가 안 돼. 자, 하단선이 여기 있다. A. 여기 있다. B.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B는 전봉 저가보다 높아. 예, 고버스 나라님 반갑습니다. B는 전봉 저가보다 높기 때문에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있어요. 예? 요 B는 저가를 방어할 수 있어. 그 얘기는 저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개념은 상승이죠. 왜냐면 저가를 상승하는 행위는 상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가를 상승하는 행위는 상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A는 저가 부근에 있어. 예? 그럼 얘는 저가 방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얘는 상승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락일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 위에 있으면 봉도 저가를 지킬 확률이 높고, 예? 하단선이 전봉 저가 아래에 있으면 봉의 저가를 지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가가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선의 위치를 보고 이게 상승하기에 유리한지
아니면 상승하게 불리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에 상단선이 이렇게 있으면 매도고 하단선이 이렇게 있으면 매수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예,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수하려면 하단선이 저가보다 높게 올라와야 돼. 높게 올라와야 봉이 저가를 높이면서 그릴 수 있어요. 봉이 저가를 높이면서 그려야 봉 자체가 상승봉이 되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도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데, 이게 봉이 저가를 깨버리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누르고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보세요. 보시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 국보모아님.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나온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나온 시간을 이해 못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이해 못해요. 지나간 것도 파악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근데 지나간 걸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의 상황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하단선이죠. 그리고 요게 상단선이에요. 이것도 상단선입니다. 예, 여기가 고가예요. 여기가 저가입니다. 자, 이 봉은 기본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트예요. 그죠? 이 봉은 기본적으로 하락하려고 그린 봉이라고. 맞아요? 네? 왜? 상단선은 고가 아래에 있고 하단선은 저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가를 안 깨면 상승할 수 있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가를 깨면 하단선까지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상승하고 싶으면 인위적으로 저가를 깨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 안 깼죠. 예? 실제로 안 깼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봉 저가를 깼으면 260대까지 내려갔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빼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봉의 저가를 딱 틀어막고 그 위에서 올려. 그러면 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단선 안 쓰는 거지. 저가를 방어해버리면.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고가가 이 고가가 전봉 고가보다 높아요? 예? 지금 현재 만들어진 고가가 전봉 고가보다 높냐고요. 낮아졌죠. 그죠? 고가가 낮아졌잖아요. 우리 눈에는 상승 하락만 보이는 거야. 예? 상승했다 하락했다 그것만 보이지 실제로 고가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죠? 고가가 낮아졌잖아요. 그 고가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상단선이 있어. 예? 상단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봉 고가 아래 상단선이 있으면 상단선이 눌러가지고 고가를 못 넘도록 막는다고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예,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단선 맞고 떨어졌죠? 위로 올라갔다가 자, 빨간색으로 굵은색 돼 있는 거 그거 얻어맞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상단선 위에 있어. 299.97도 상단선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상단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가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매수 가치가 제로예요. 제로.
전봉 고가보다 지금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해도 되는 거죠. 봉이 하락봉이잖아. 물론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저가를 보면 상승봉이고 고가를 보면 하락봉이에요. 공존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겁니다. 고가는 낮췄고 저가는 높였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보면 매수할 수 있고 고가를 보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러나인가요? 네, 그러나 미래를 보자고요. 미래를. 자, 요게 미래예요.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3월이야. 3개월짜리예요. 잘 보세요. 요 점선은 요 안에서 나와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없어. 예. 가치가 있는 하단선은 이거예요. 그리고 상단선은 이겁니다. 자, 여기가 고가예요. 여기가 저가고. 그러면요, 요 상단선에서 고가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요게 매도자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매수자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쓸 수 있어요. 이만큼. 좁죠? 지금 하단선의 위치가 이번 분기의 시가 정도 수준이에요. 네. 이번 분기의 시가 정도 수준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기는 저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려놨다고요. 근데 저기까지 내려갔을 때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저기까지 내려갔어. 실제로 1월달에 내려갔는데 가다가 하단선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딱 맞고 튕길까? 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딱 맞고 이렇게 딱 올라갈까요? 예? 날짜없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툭 쳐가지고 여기를 깬다. 예? 그냥 한번 훅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가 깨지면 이만큼 빠져요. 이만큼. 예? 여기 저가를 깨면 여기까지 빠져요. 예, 저가를 깨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리고 싶다면 하단선을 더 높여야 돼요. 하단선을 더 높여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하단선은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볼린저 밴드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연말까지 사거래일이 남았잖아요. 그 사거래일 동안 지금보다 더 내리면 하단선은 더 내려가요. 하단선이 더 내려간다라는 건 저가를 지킬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고, 저가를 못 지키면 예, 여기까지 빠진다고요. 여기.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지금 이건 계속 내려오잖아요. 위로 올라갈 수 없다고. 위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봉이 내려가는 게 싸지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봉이 내려가는 건 가격이 싸졌다,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은 내려가면 하락 추세를 타는 거예요. 예? 그럼 하락 추세를 타면 위로 올라갈 공간이 별로 없어져요. 예, 김보숙님 반갑습니다. 위로 올라갈 공간은 없으면서 밑으로 내려갈 공간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밑으로 열리면 매수해야 돼요? 아니지. 그런 개념이라고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행위가 상방에는 절대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격이 싸졌어. 그러니까 걱정 없어. 야, 최저점은 절대 안 깨. 그러니까 싸지면 매수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봉을 올려야지. 예? 그렇게 올라가고 싶으면 봉을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로만 끝나도 예, 저가 깨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78이 깨지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278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거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올랐다 떨어질 거냐, 그대로 떨어질 거냐,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예, 결과적으로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분기봉은 끝났어요. 분기봉. 자, 이제 월봉으로 갑니다. 월봉. 월봉. 예, 수리님 반가워요. 자, 이번 달이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하단선의 위치지. 기억하세요? 예, 양은정님 반갑습니다. 하단선의 위치 제일 먼저 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틀리면 틀리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번 달 딱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단선의 위치를 봤어요. 저기까지 내릴 수 있다. 그죠? 네,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내리는 시점이 중요해. 빨리 오면 반등할 수 있죠. 그죠? 저기가 하단선이기 때문에 빨리 오면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늦게 오면 반등할 수 없겠죠. 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사거래일 남았어요. 사거래일을 남겨놓고 왔어. 그죠? 그럼 언제 올라요? 네. 이게 관건이에요. 사거래일 동안 오르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종가는 하락할 거잖아요. 그쵸? 예? 종가 투심은 하락할 거라고. 다음 달도 이래요. 하락해요. 그러니까 종가는 끝났어. 예? 1월 달까지는 종가 투자 심리는 못 올라. 그러니까 끝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저가. 저가는 이번 달만 내릴 수 있어요. 이번 달만. 그래서 예,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야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갑니다.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야 하방이 돼요. 그러니까 남은 사거래일 동안 벌어질 일은 뭐다? 저가를 붕괴하냐. 예, 이게 관건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남은 사거래일 동안 지난달 저가 11월 달의 저가를 붕괴할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네? 됐죠? 그래야 저가 투자 신뢰도가 내려가니까. 저가 투자 신뢰도가 내려가면 하방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응? 왜? 저가 투자 신뢰도만 내려가는 게 아니야. 봉이 이미 음봉이야. 그죠? 아래 꼬리도 거의 없어.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지금 12월 달의 말이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1월 달에도 깬다는 소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남은 사거래일 동안에 지난달의 저가를 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돼요.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라는 건 오를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아래 꼬리가 점점 없는 형태의 음봉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보니방님 반갑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번 달이 딱 끝났을 때 월봉은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의 형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1월 달이 됐을 때 저가 깨기 쉬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횡보한다고.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재밌어요. 이거 안 그려지면 에이, 방송 재미없어. 됐죠?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이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남은 건 뭐다? 저가를 깨는 거다. 응? 지난달 저가를 깨는 거다. 지금 필요한 거는 저가 투자 심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난달 저가를 깨야 된다. 그리고 지난달 저가를 깨면 다 망가진다. 월봉 망가졌죠, 주봉 망가졌죠, 분기봉 망가지죠, 반기봉 망가지죠. 싹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락.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달에 장대 양봉 나올 때 매수 하나도 안 하고 위에서 매도만 했어요. 그죠? 예? 지난달에 저 큰 양봉 그리고 올라갈 때 매수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매수 하나도 안 하고 위에서 매도만 잡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바보짓이죠. 예? 11월 달의 입장에서 보면 왜 양봉이 나는데 하방을 봐? 저런 바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달이 돼서 그 양봉을 다 메꾸는 음봉이 나오니까 그죠? 이상하다? 그때 매수한 거 잘한 거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봉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월봉을 보신 분은 상승이 보여.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을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승을 보지 않는 사람을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저는 분기봉을 봤잖아요. 예? 저는 월봉을 보고 타이밍을 본 게 아니라 분기봉을 보고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분기봉 입장에서는 300도 매도고 320도 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게 뒀다가 매도로만 탁탁 해놓고 빠지는 것만 기다린 거죠. 근데 실제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일봉을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주봉을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월봉을 보고 있어요. 각각의 보는 봉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저는 봉 60개짜리 분기봉을 봤잖아요. 봉이 60개가 그려져야 완성되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봉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어. 봉 60개가 다 그려져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월봉 설명은 대충 다 끝났어요. 조금 있다가 요거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니까 넘어가자고요. 자, 주봉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맨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반복돼요. 예? 맨 앞에 설명했던 자, 제가 여기서 코포스를 샀죠. 그죠? 예. 여기서 샀어. 여기. 예. 그죠? 예.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죠? 예. 믿을 수 없는 가격에서 일단 샀어요. 예. 자, 잘 보세요. 이 봉이 내렸어. 그죠? 운 좋게 매도를 했는데 내렸어. 예? 그 다음에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잘 보세요. 고가가 낮아져, 저가가 낮아져. 고가가 낮아져, 저가가 낮아져. 고가가 낮아져, 저가가 낮아져. 이제 이해되세요? 저는 거래할 필요가 없어. 예? 고가, 저가가 낮아지는 건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얘 하락이야. 얘도 하락이고, 얘도 하락이에요. 그쵸? 예? 이게 이해되세요?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는 한 하락이라고. 그러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대응을 해.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뭐만 봐요? 저가를 깨는지 고가를 못 넘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봉에서. 예? 다
다른 거 안 봐. 딱 일주일이 시작되잖아요. 저가를 깨나? 깼네? 그러면 일단 지켜봐야지. 고가만 안 넘으면 돼. 이런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감이 오세요? 저는 이 위에서 매도했다고 이미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한 건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난 팔아야 되잖아. 예? 매도한 걸 팔아야 될 거잖아요. 언제 팔아? 저가를 지킬 때 팔죠. 저가를 지켜야 팔 거 아니에요. 왜냐? 상승폭이 나와야 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하락폭만 나와. 그럼 왜 팔아요? 들고 가야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 봐요? 저가 깨나? 그죠? 저가 깨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하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가만 안 넘으면 계속 홀딩하는 거지. 홀딩. 계속 홀딩만 하고 있잖아요. 단순한데 이걸 못해요. 응? 이 단순한 걸 사람들이 못해. 왜? 계속 움직이거든. 일봉을 보면 계속 봉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의미를 몰라. 큰 봉이 어떻게 만들고 가는지에 관심이 없이 일봉에서 상승 뜨면 아이쿠, 하락 뜨면 좋다 그러고, 또 상승 뜨면 아이쿠 뭐 이래요.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하루의 의미를 두니까. 예? 하루의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변화가 오면은 막 정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봉에서 보면 하루의 의미가 없어요. 주봉을 완성하는 금요일만 의미가 있어. 금요일에 상승해서 끝나서 양봉으로 끝났다? 이제 정리할 때가 오는구나.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마다 막 계속 빠져.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냥 더 내려가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유가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고버스를 살 때가 12월 1일입니다. 예? 12월 1일날 샀잖아요. 산 타이밍이. 생각해보세요. 12월 1일날 사서 지금 12월 25일이에요. 그러면 그 휴일 포함해서 2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25일 동안 그냥 딱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봉이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예,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11월 8일부터 아마 샀던 것 같아요. 11월 8일부터 사가지고 12월 1일까지 샀어. 사기만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보유만 해. 예? 지금은 보유만 한다고. 올라갈 때 지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난리칠 때는 사기만 하고, 그죠? 지금은 안 팔아. 안 팔잖아요. 보유만 한다고, 보유만. 그러니까 사는 것도 신중하게, 보유하는 것도 신중하게, 파는 것도 신중하게 판다고.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일봉에 몰입돼가지고, 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응?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뀐다니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예, 휴대폰 열고 막 누른다니까. 그죠? 노트북 켜가지고 매매창 열어요. 그리고 막 빨리 눌러. 마음도 급해. 막 호가창 보고 막 움직이면 조급해가지고 막 누른다고요. 예. 자, 잘 생각해보세요. 그죠? 기다리잖아. 예? 기다리죠? 무한대로 기다리잖아요. 이런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야, 거래를 하는데 가격만 기다리는 게 아니야. 시간도 기다려. 그리고 가격이랑 시간이랑 딱 맞아야 돼. 그 맞는 순간이 딱 오면 싹 들어가. 그죠? 예? 가격과 시간이 아주 거의 비슷하게 교차하는 순간,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순간이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들어가는 거죠. 저런 기회는 잘 안 줘.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괜찮잖아요.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리 안 나빠. 그러니까 저 좋은 자리는
미리 보고 기억해 놔야 돼요. 미리 보고 기억해 놓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기억을 해놔야 돼. 저 타이밍을 순간적으로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다 그려봐. 미리 다 그려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 다 알아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아, 저번에 내가 찾아놓은 자리가 저 자리야 라는 게 그 순간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거래할 수 있어. 그걸 여러분이 배워가셔야 돼요. 제가 이걸 맞췄느냐 틀렸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네. 단지 뭐냐, 제가 맞췄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아, 저거를 내가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제가 틀렸으면 에이 저 방법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봤는데 대충 맞아, 그러면 아, 저거 나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만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을 해가지고 본인이 그런 타이밍을 이해하는 능력만 키우시면 돼요. 이건 이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잘하신 거죠. 12월 1일이 기회가 되게 좋았지. 그죠? 저 아침 시가에 샀잖아요. 시가에 샀다니까. 2,850원에 샀잖아요. 2,850원. 저가가 2,840원이고 10원을 제가 놓쳤죠. 10원을. 자, 그러면 다음 주를 보자고요. 0.55는 대충 무시할게요. 큰 의미 없어.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자, 고가를 방어하고 싶다면 상단선을 낮추고, 그쵸? 저가를 방어하고 싶다면 하단선을 높여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 고가를 넘지 못하게 할 거면 상단선을 고가 밑으로 내리고, 저가를 방어하고 싶으면 하단선을 저가 위로 올린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볼린저 밴드 사용법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 그런데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어. 그러면 하단선을 저가 밑으로 내려요. 오케이? 예?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으면 하단선을 저가 밑으로 낮춘다고. 그리고 고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으면 상단선을 고가 위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아, 이건 고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어. 그럼 올라갈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하단선이 저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내리면 아, 이건 내려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단선 여기 있죠. 상단선은 여기 있고. 그쵸? 이건 쓴 거니까 개무시. 이건 무시한다고요. 전봉에서 썼어 이미. 그러면 요게 상단선이고 요게 하단선인데, 고가는 여기 있고 저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저가 방어 의지 없죠? 저가 방어 의지 없잖아요. 응? 이건 태생적으로 저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가 깨질 거라고. 오케이? 예? 이해되셨어요? 저가가 깨질 거라고. 이 봉 자체의 개념적으로 보면 이건 저가를 낮추려고 만들어 놓은 봉이기 때문에 저가를 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깨냐? 아니지. 위에 가서 상단선은 맞고 내려오지.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근데 올라가도 여기만 안 깨면 돼. 이해되세요?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고. 올라가는 폭이 커도 상관없어요. 네, 고가만 안 넘으면 돼. 로직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봉 고가만 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매도하기 좋은 봉이에요. 저가를 지킬 의사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이해가 되시죠? 주봉은 내려가려고 만든 봉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봉이 가진 시간적 의미예요.
왜? 다음 주면 올해가 끝나. 그쵸? 다음 주면 이번 달도 끝나고 이번 해도 끝나요. 근데 주봉은 올릴 생각이 없어. 오케이? 주봉은 올릴 생각이 없다고요. 예, 요거 이해되신 분은 1을 써주세요. 1. 예. 자,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음봉은 상단선을 낮추고 하단선도 낮추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갭상승이 크게 오지 않는 한은 내려가려고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간다라는 말 자체가 연말이잖아요. 그 연말에 내려가면 끝이라고. 그죠? 연말에 내려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싹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봉을 괜히 그린 게 아니고 금요일날 괜히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 예? 그쵸? 저 음봉은 단순하게 그냥 음봉 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주에 상승을 주기 싫다 이거죠. 마지막 주까지도 못 오르게 막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결국에는 12월 월봉은 음봉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드리면 끝나요. 다른 건 의미 없어. 자, 일봉 할 얘기 뭐 있어요? 아래 위 다 열렸는데. 예? 아래 위 다 열렸잖아요. 이거 할 얘기 없어. 자, 다시 주봉, 주봉요. 이게 저가를 깨면, 예? 저가를 깨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요. 여기. 예? 여기요. 여기. 여기가 1차 목표예요. 이게 왜 1차 목표냐? 거래량이 위에 있거든. 이해되세요? 노란 거. 예. 노란색이 거래량인데 이게 맨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요게 볼벤 20 하단선인데 여기까지 열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280대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예? 280대까지 열려 있다고. 참고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302잖아요. 302를 보고 매도한 게 아니야. 예? 302를 보고 매도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302 아니야. 최소 280이야. 최소. 예? 최소 280을 보고 매도한 거라고요. 그래서 봉이 중간에 양봉으로 돌리지 않으면 280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간다. 예? 양봉으로 돌리면 고민해. 근데 양봉으로 안 돌리고 음봉으로 계속 끝나면 280까지는 가야 멈추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끝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변화가 없어요. 이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나한테 계속 알려주는데 뭐하러 정리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실제로 가면 설명을 다 드릴게요. 지금은 안 갔잖아. 안 갈 수도 있고 아직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봐야 감이 안 오시죠. 예, 파쿠님 반갑습니다. 이게 띵글이에요. 이게 띵글이라는 차트예요. 자, 다 보여드렸어요. 선물 갑시다. 선물도 똑같지 뭐. 선물 똑같아요. 수치만 다르지. 다 똑같다. 네. 그래서 이건 패스. 네. 뭘 볼 거냐면 일목을 봐야죠. 일목. 요즘 제가 맞들려 있는 일목입니다. 이거 잠깐 치워놓고
자, 일목 월봉부터 자 보겠습니다. 요게 선행 스팬 2에요. 그쵸?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머지않아 들어갈 거라고.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늦었어. 늦었어. 이제 이거 들어갈 거야.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요게 322.66이에요. 그래서 제가 322.66 위는 매도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수치 위는 매도가 가능하다. 왜? 이게 선행 스팬 2 값이라 가도 온다고. 더 위로 가도 온다고. 이 값은 이렇게 그어보세요. 이 위는 다 매도잖아. 왜냐? 어차피 이 밑으로 들어갈 거라. 322.66은 위로 가도 내려오고 어차피 밑으로 빠지면 더 좋고. 그래서 322.66 위는 매도가 되는 거예요. 자, 12월 1일 날 322.66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가 잽싸게 매도 친 거잖아요. 월요일에, 아니다, 12월 1일에 322.66 위로 올라갔다고요. 지수가. 그게 선행 스팬 값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오호! 코버스 사야지 하고 딱 샀잖아요. 그런 얍삽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그 자리가 주봉의 상단선이고 뭐 이격볼리자 밴드가 있고 이걸 봤다니까. 선행 스팬 2 값. 저기는 어차피 와. 그러니까 사도 안 물려. 아셨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죠. 이거 내려가니까 내려가면서 여기 기준선 26 찍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요 흐름이 나올 거라고요. 요 흐름. 지금 그 바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막 그 방송 보고 언론 보고 뭐 유명 유튜버들 막 가면 바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닥을 만들 때 이런 구조 안 해요? 바닥을 만들 때는 이런 구조 안 만든다고요. 일목에서 이렇게 만든 바닥은 없어요. 자, 다음 화면은 일봉입니다. 일봉 316은 다음 달 전환선 구값이에요. 그러니까 정강호님이 곧버스를 산 자리는 재수 나쁘면 다음 달 고가예요. 자, 여기요. 여기 보면 보라색이 회색 밑으로 내려갔어요. 요게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고점이고, 그쵸? 요길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선행 스팬 2 이게 301.56이었나요? 그쵸? 그래서 저기 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거 얍삽하게 보고 카페에 올려놨죠. 이것도 지난 다음에 글을 쓰면 효과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잽싸게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카페 게시물에 올려놨죠. 선물 찍었다? 그죠? 선물 찍었으니까 코스피 200도 찍어. 그러니까 코스피 200 301.56 갈 거다 써놨잖아요. 미리. 그래 마치 미래를 본 것 같잖아요. 미리 써놔야 돼. 늦게 쓰면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잽싸게 가서 써놓은 거예요. 여기를 찍을 거라고 찍었잖아요. 그쵸? 찍었잖아요.
자, 이거요. 요거는 고포스야.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기록 남겨놔요, 저는. 굉장히 얍삽하게 그럴 때마다 기록을 미리미리 남겨놔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안 적어. 예? 잘 모를 때는 일부러 안 적어요. 왜? 틀릴 게 뻔하거든. 근데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찹쌀 가서 적어놔요. 마치 알았다는 듯이. 그런 걸 적어놔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틀릴 걸 적어놔봐야 뭐예요. 잘 맞을 때만 싹싹 이렇게 적어놔야지. 그런 얍삽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요게 똑같은 현상이에요. 보라색이 회색보다 높아.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 위로 올라갔어요. 자, 후행 스팬은 얼마예요? 후행 스팬은 얼마냐? 3,310원이고 기준선 26은 얼마냐? 3,307원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골드가 난 거예요. 요 현장, 이게 골드예요. 자, 골드가 났습니다. 골드가 났다라는 거는 여길 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논리는 똑같아야 돼. 자, 데드가 나면 선행스팬 2로 가야 되고 골드가 나도 선행스팬 2로 가야 돼요. 응?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이게 얼마야? 3,395원이에요. 그러니까 고포스는 죽으나 사나 어디 간다고? 3,395원을 가야 돼. 일단 거길 가서 맞고 떨어지든지 더 오르든지 그건 다음의 문제고 일단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4거래일 남았잖아요. 안 가도 가겠죠? 안 가도 갈 거 아니에요. 결국엔 가야 되니까. 쉬었다 가든 바로 가든 그건 네 맘대로 하세요. 예? 쉬었다 가든 바로 가든 그건 네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가야 돼. 그러니까 고버스를 팔아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 보유자는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쉬었다 갈지 바로 갈지 그걸 몰라. 그죠?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버스를 사야 될지 빠지면 사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고버스는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빠졌다가 오를지 바로 갈지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잘 판단을 하세요. 자, 3,395원. 그러면 이 가격의 비밀을 한번 보자고요. 이 가격의 비밀. 네. 자, 현재가는 3,310원입니다. 그쵸? 이걸 빼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 85원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덧셈 뺄셈을 잘합니다. 잠깐만요. 네. 어렸을 때 배운 수학 다 까먹었는데 사칙 연산은 여전히 잘해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나머지 계산할게요. 자, 85원 나누기 3,310원. 그러면 2.56%예요. 2.56%. 자, 앞으로 고버스는 2.56% 이상 상승할 겁니다. 네? 제가 사칙 연산은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밖에 계산기가 있어요. 네. 보세요. 이렇게 어디 갔지? 이렇게 계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잘한다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2.56%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지수는 1.28%가 빠져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고버스가 85원이 상승해. 그 말은, 그죠? 고버스가 85원이 오른다라는 얘기는
2.56% 상승을 의미하고 그건 지수로 봤을 때 1.28%가 빠지는 걸 의미한다고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선물이 300이야. 예? 지금 야간은 300이잖아요. 근데 299.45의 기준에서 보자고요. 예. 1.28%가 빠지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299.45에서 곱하기 1.28이죠? 몇 포인트가 빠지냐면 3.83포인트가 빠져요. 자, 마이너스 3.83포인트가 빠집니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299.45에서 마이너스 3.83 그러면 얼마가 되냐? 295.62가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295.62. 자, 잘 보세요. 선물 11월 저가가 얼마냐? 295.45예요. 그죠? 선물 11월 야간 저가. 야간 저가는 297.60입니다. 그쵸? 네. 무슨 얘기예요? 이 수치는 이 수치보다 낮아. 그러니까 야간 선물은 저가를 깰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역으로 지금 추산하는 거예요. 역으로. 왜? 고버스가 가야 될 폭을 가지고 뭘 한다?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물이 움직이면 고버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역으로도 된다고. 고버스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면 선물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11월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주간 선물도 깬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295.45가 붕괴될 거라고. 자, 이해되셨죠? 예? 제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깬다고 하는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예. 일봉이 가야 되는 목표치를 가지고 추산한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야간 선물의 전월 저가 297.60을 깨면 주간 선물의 저가 295.45도 붕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 예. 선물이 전월 저가를 깨.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이건 고버스가 전월 고가를 넘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선물의 저가가 고버스에는 고가예요. 예? 선물의 11월달 저가는 고버스의 11월 고가라고요. 그 얘기는 동일선상에서 보면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깬다는 거는 고버스는 지난달 고가를 넘는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얼마를 넘겠느냐는 거죠. 여기 고가 3,440원을 넘는다고요. 3,440원을 넘는다. 그러니까 3,395원만 넘는 게 아니야. 이것도 넘어. 이해되셨죠? 예? 3,440원도 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295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하락이 오면 295에서 멈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가야 돼. 얼마? 45원 더 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시나리오를 다 이해하셔야 왜 그렇게 가는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모르면 복만 봐. 아직 못 깼지. 예, 아직 못 깼어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거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이게 떠올라야 돼. 이걸 못하면 이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봉만 보면 차트 보는 거예요? 아니지. 어딘가에 다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45호는 전봉 고가잖아요. 선물이 지난달 저가를 깨는 행위가 고버스가 지난달 고가를 넘는 행위와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가가 깨지면 여기는 고가가 넘을 거라는 거지. 반대로. 예? 선물이 11월 달에 저가를 깬다? 그거는 고버스가 11월 달에 고가를 넘는다. 결국에는 3,440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5원 보너스를 내놔 이거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더 빠진다고. 295에서 멈출 수가 없다고요. 더 빠져야 돼. 고버스가 더 가야 되니까. 이제 논리가 이해되시죠? 예? 이제 논리가 이해 안 되세요? 이 정도 설명하면 좀 이해하셔야 돼. 예. 단순하지 않다고요. 300 상관없어요. 예. 지금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응? 지금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게 300이나 299.45나 상관없어. 예. 예. 지금 기준으로 가격이 뭐 변동될 게 없다니까. 이해되셨죠? 예. 3,440원. 3,340원 노. 3,440원. 됐죠? 된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설명 다 해드렸어. 더 이상 어떻게 해? 다 해드렸습니다. 예? 3,440원. 자, 3,440원 간다. 그쵸? 네. 네. 징후를 읽으세요. 징후. 그러니까 차성호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다음 달이잖아. 아니에요? 다음 달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 달까지만. 이번 달까지만. 지금 290에서 291을 갔다가 300을 가는 건 다음 달 얘기잖아요. 전 다음 달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올해까지만. 올해까지만 목표가 3,440원이라고요. 그럼 한 29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 또 이제 다시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움직이면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본다면 한 3,440원까지는 노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주장. 됐죠? 예. 자, 고버스 볼게요. 예. 고버스. 월봉? 예. 그러니까 여기를 넘는다는 거죠. 여기. 예? 여기 넘는다고, 여기를 넘을 거라고요. 그게 그냥 제 최종 결론이에요. 아, 여기 넘지 않겠느냐.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만들어 놓은 상태만을 봤을 때는 지난달 고가를 넘고 끝날 확률이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넘는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본 데이터들, 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쫙 모아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지금 하실 건 뭐냐면 만약에 본인이 사야 된다.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죠. 여기 3275. 요 아래만 가능하다고요. 3275원 아래만 매수할 거면. 3275에서 지난주 저가,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죠. 다음 주니까.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왜 전주에는 매수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매수해도 되냐? 그런 질문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단선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단선의 위치. 그쵸? 하단선의 위치에 닿으면 매수할 수 있고, 하단선에 닿지 않으면 매수를 못해요. 가격이 높아도 하단선이 높으면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가격이 낮아도 하단선이 낮으면 매수를 못해요. 이 논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 논리를 모르시고 그냥 가격만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싼데 매수 못하게 하고 비싼데 매수가 가능한지,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떠드는 게 아니에요. 다 수학 공식을 가지고 그래프의 원리를 다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프의 원리를 몰라. 그러면 이건 뭐 그림의 떡인 거죠. 사용자가 그래프의 속성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럼 그분과 어떻게 소통을 하겠어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전략을 한번 짜보고 싶다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거 제가 쓴 책입니다. 킹덤 오브 차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보문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걸 읽으시면 돼요. 지금 이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책으로 써놓은 거예요. 왜? 이거 말로 다 떠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말로 다 떠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원리를. 그래서 다음 주에도 매수할 기회는 존재한다.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매수해라? 그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리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고객분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나는 고포스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려갔을 때 저가만 안 깨면 담는 거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고? 여기 3,440원 넘는다고요. 여기까지 본다고, 여기. 네? 여기까지. 제 생각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됐죠? 일봉 볼 거 없어요. 일봉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자, 타이거. 타이거도 그냥 매수가만 보면 되잖아요. 매수가만 보면 돼요. 여기 3,445원. 타이거로 보면 3,445원이고 코덱스로 보면 3,275원이에요. 그 언더만 매력이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 정도 가는 거죠. 3,620원 정도. 됐죠? 저는 고포스만 들고 있어요. 특이한 사람입니다. 드리머님 안녕. 저는 고포스만 들고 있어요. 제가 하락 막 얘기하잖아요. 저 주식 들고 하락 얘기 안 해요. 고포스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관심 있으시면 그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 잘 만든 것 같아.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리기 힘들다.
이렇게 그리기 힘들어요. 잠깐만요. 네. 이게 제가 실제로 고버스 사는 거 보여드린 거예요. 네. 보시면 보세요. 8일날 샀잖아요. 8일날 사고 예, 8일날 사고요. 물렸어. 11월 8일날 샀는데 샀더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11일날 2,900원에 또 샀어. 그랬더니 단가가 3,067원이 됐어요. 자, 11월 22일날 3,085원에 정리를 좀 해요. 단가 낮췄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거 정리한 돈을 다시 여기 12월 1일날 2,850원에 샀어요. 여기 적혀있죠? 2,850원에 진짜 샀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3,025원에 또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매하려고 딱 폼 잡았는데 지수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3,000주밖에 없어요. 6,000주를 사기로 딱 계획한 거였는데 제 플랜은 6,000주였어요. 요번에는 6,000주만 추가한다. 그리고 가져가 본다 이거였는데 딱 3,000주 사고 나서 꼬라박았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못 샀어요. 네. 지금 제가 사고 팔고 해가지고 네. 그래도 10%입니다. 네? 그래도 두 자리 됐어요. 그 저기 11월 8일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 팔고 막 했잖아요. 단가는 3,000원 언더로 낮췄다니까요. 제가 첫 번째 단가가 3,135원이에요. 근데 최종 단가는 2,998원인데 저 손절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손절 안 했어요. 만원 익절, 2만원 익절 이렇게 했지. 손절은 안 했어요.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사고 익절 구간에 딱 들어가면 물량 딱 줄이고 다시 빠지면 또 사고 익절 구간에 들어가면 또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가만 낮춰놨어요. 그리고 지금 10% 넘었습니다. 오해님은 저보다 단가가 더 좋죠. 저는 3,135원짜리 단가가 있으니까. 그럼 지금 10% 넘으셨다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편해요. 지금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없지. 왜? 지수는 2% 빠지거나 2% 오르기 힘들어요. 그 얘기는 손실 나기 힘들다고. 10% 넘어가면 손실 잘 안 나요. 쉽지 않아. 5%가 빠져야 되는데? 그죠? 지수가 5%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하게 거래를 하시니까 하루하루 일봉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거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래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샘플로 거래한 거예요. 예? 샘플로 이렇게 해보시라고. 예? 일봉 보지 말고 주봉 월봉 이런 거 보시라고요. 그리고 길게 갖고 가. 대신 돈을 계속 잘게 쪼개요. 예? 돈을 계속 잘게 쪼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남은 예수금이 얼마지? 3,500인가? 3,60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금으로. 그 중에 900 정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샀죠. 4분의 1밖에 못 샀잖아요. 근데 사다가 망가져도 10%는 수익 나잖아요. 물량을 못 태워서 금액이 작은 거지 단가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태워. 그죠? 거래할 때 다 태운다니까요, 한 번에. 그러니까 관리를 못하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들어가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손절밖에 없지. 그래서 현금을 꼭 쥐고 있으셔야 돼요. 잘못되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계속 단가만 관리해 주는 거예요. 치고 빼고 치고 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단가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걸 못하시면 환장한다니까요. 응? 좋은 가격이 왔는데 못 쳐.
그러면 손절하는 거예요. 나쁜 가격에 들어가서 좋은 가격에 손절해요. 왜 손절하는 줄 아세요? 현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예? 현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좋은 가격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더 사고 싶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손절한다니까요. 근데 돈이 있으면 손절 안 해요. 그 좋은 가격에 더 사지. 그러니까 현금의 비율을 관리하는 능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단가만 관리하는 거야. 단가만. 그 손실 나면 좀 어때요? 좋은 단가인데? 좋은 단가에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아니라고. 근데 손실만 나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왜? 이전에 손실 났던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죠? 예전에 손실 났던 그 경험이 나한테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이익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이 별로 없어. 왜? 대부분 다 손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자신 내면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손실 구간에 들어가면 사람이 못 참아요. 안타깝죠. 그런 분은 맨날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그것만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계좌가 계속 녹아요. 계좌가 녹는다니까요. 돈이 막 수억 원씩 있어요. 돈도 많아. 그게 계속 녹아요. 막 억 단위로 녹아. 왜? 주인을 잘못 만나서. 네,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돈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돈이 커도 그 돈을 다뤄요. 응?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돈에 휩쓸려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돈만 갖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돈보다 큰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저한테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냥 손실이 나도 몇 천만 원 손실 나는 거야. 그게 제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몇 천만 원이 손실이 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에이씨, 손실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게 손실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이 돈을 벌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커버할 수 없는 돈을 본인이 핸들링할 때 사고가 나요. 근데 워낙 이제 돈이 많으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돈은 그분이 다룰 수 있어요. 은행에다 넣든가 부동산을 사든가, 예, 다룰 수 있어. 근데 주식 세계는 안 그래. 왜냐? 50%가 날아가거든. 그죠? 투자금의 50%가 날아간다니까요? 그걸 누가 견뎌? 근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착하셔서. 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세상이 주식 세계와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큰 돈을 막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쓰레기 같은 세계입니다. 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주식 세계는요, 진정한 쓰레기 세계예요. 쓰레기. 예. 온갖 반칙이 난무해요. 근데 그게 합법이야. 그죠? 반칙이 맞는데 합법이야. 업사이드도 없어. 그래서 시장이 나처럼 착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시장에 맞게 악한 놈을 만드세요. 예? 시장이 나처럼 착하고, 예? 합리적이고 반듯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를 시장에 맞게 악랄하게 바꿔가시라고요. 저 봐요. 얍삽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진짜 얍삽하잖아요. 기회가 아니면 안 들어가. 예? 애누리도 없어. 얄짤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예? 시장이 무섭다고요. 시장이 무섭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안 들어가. 아무 데나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누구의 말도 안 믿어요. 오직 나만 믿어. 근데 시장은 안 믿어. 예? 나를 믿지만 시장은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만 시장이 언제든지 개판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도 나눠. 돈 나누잖아요. 한 번에 안 들어가. 나를 믿어도 시장을 안 믿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눠. 예? 실패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비록 옳다 하더라도 시장이 개판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나누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들어가. 망가지면 난 돈 또 있어. 이게 얍삽함이에요. 두 번째, 시간을 나눠요. 오늘 샀어? 그 다음에 안 사.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버텨. 이해되세요? 예? 이게 망가지면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으면 사야 될 이유가 없어. 내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았을 때는 내버려 둬. 내 판단이 틀렸을 때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나누죠? 예, 돈도 나누지? 철저하게 시장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보고 배운 거야. 이놈들이 진짜 얍삽한 놈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절대로 시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시장 믿잖아요. 그죠? 본인을 못 믿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본인은 못 믿어. 시장을 믿어요. 그래서 시장을 막 숭배해요. 그리고 막 자신을 탓해. 예? 그리고 막 손절해. 시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니까. 근데 저는 반대잖아요. 저는 시장 안 믿어요. 저를 믿지. 그래서 제 판단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버텨요. 예? 제 생각이 맞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틴다고요. 시장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삭스도 50% 손실 나고 스큐도 50% 손실 났는데 다 버텼잖아요. 그건 제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고요.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야 손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손절 너무 아깝잖아요. 안 아까우세요? 막 5천만원 막 1억씩 손절하면 전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하지 않게 거래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래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최선이에요. 네. 돈을 벌려고만 하지 말고 돈을 잃지 않을 방법을 먼저 찾아야 돼요. 네? 돈을 잃지 않으면 무조건 벌려요. 그쵸? 돈을 잃지 않으면 무조건 벌린다고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돈을 잃으면 벌기 힘들어. 왜? 버는 걸 일단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잃은 걸 먼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기가 힘들다고요. 잃지 않으면 조금만 벌어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사리는 걸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방법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죠? 급등주, 대박주, 10배 간다, 100배 간다,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만 사람들이 찾는다니까요. 저는 1년에 10% 버는 거, 그거 찾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요, 1년에 10%를 버는 거예요. 1년에 잃지 않고 1년에 10%를 계속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왜? 부자들은 그렇게 벌어도 돼. 맞죠?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를 벌면 5천만 원입니다. 예?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 벌면 5천만 원이에요. 1년에 5천만 원을 벌으면 10년이면 5억이에요. 5억. 그러니까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 버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 이거 한 달 만에 벌었어요. 아니, 2달 만에 벌었구나. 그죠? 저 2달 만에 10.36% 됐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벌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대박 나는 것만 생각해. 10배, 5배. 능력은 없는데. 능력 없잖아요. 제가 요 전에 판 거 스큐 팔았어요? 그쵸? 제가 스큐 팔 때 77%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스큐를 팔 때가 팔았을 때 환차익 포함 77%예요. 그 전에 제가 스큐를 팔 때 50% 나왔어요. 예? 제가 마이너스 50% 갔던 거 50% 나왔어요. 수익 50%, 그 다음에 77%. 예. 근데 다른 분은 더 났어. 저보다 더 났다니까요. 제가 스큐 살 때 그분은 싹스 샀어. 그러니까 자기는 100% 났대. 좀 얄밉죠. 그죠? 제가 77% 났으면 그분은 75%, 70% 이렇게 나야 되는데 본인은 100% 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작은 수익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잃지 않으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요. 리스크를 관리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 답답해요. 예? 지금 당장 능력이 없으면서 많이 벌 생각만 한다고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날려. 예? 자기가 가진 돈을 잘 지키고, 예? 지키고 방법을 먼저 배워야지.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 돈을 잘 쓰면 되는데 방법은 안 배워. 그리고 뭐예요? 그 큰 돈 가지고 막 흔들어. 그리고 막 줄어. 네. 그러니까 먼저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을 보는 논리를 배워야 돼. 그게 이게요. 지금 돈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왜? 본인이 핸들링을 못해. 본인이 그 돈 못 다뤄요. 본인이 그 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은 계속 빠져나간다고요. 본인이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먼저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하셔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겠죠. 자, 여기까지예요. 국장 끝났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돈 벌으라고.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이 방송 보고 돈 벌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봤는데 돈을 잃었어.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동영상 보고, 이 방송 보고, 어디 가서, 야, 나 그 방송 봤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돈을 벌어. 그러면 이 방송은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막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어느 누가 이 방송을 거부하겠냐고요. 이 방송을 볼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거래하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없으면 안 돼. 생각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항상 거래하기 전에는 모든 계획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돼. 저는 2달 반짜리 계획이 머릿속에 있어요. 아시죠? 네, 저는 머릿속에 2.5개월짜리 계획이 있어요. 들어갈 때 머릿속에 그게 있어. 네, 근데 그 계획이 딱 빠그러지면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이게 2.5개월짜리 계획이 딱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빠그러졌다. 그러면 안에 포기해요. 에이씨, 이건 아니야 하고 빠져나와요. 근데 딱 계획대로 가면 계속해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그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진입하고 나가는 데까지 거의 한 3개월 걸려요.
들어가고 나가는데 3개월이 걸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봉을 60개 보고 하는 거예요. 60개. 일봉으로 보면 60개를 보고 거래를 하는 거라고요. 보이세요? 60개가? 맞아도 돼요. 쳐맞아도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지. 네, 중요한 건 쳐맞는 게 아니에요. 네, 알아내는 거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해외 가겠습니다. 해외. 네, 해외. 요새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해외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해외를 계속 해야 돼요. 자, 나스닥. 잠깐만요. 자,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거 투비에서 가끔 오류 나거든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큰 의미 없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네, 다시 이제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아싸, 됐다. 자,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중요한 건요, 제가 맞췄냐 틀렸냐 그런 거 아니에요. 틀리는 날도 있고 맞는 날도 있고 그건 절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를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움직이는 걸 보고, 예, 그걸 이해해 가면 돼요. 그러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대응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대응하고, 그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하단선이죠? 그죠? 여기 하단선이야. 지금 하단선 밑에 있죠? 보이세요? 지금 하단선 밑에 있잖아요. 솔직히. 자, 보세요. 지금 월봉 하단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매도하지 말라고요. 끝. 예? 매도하지 마세요. 홀딩만 해. 홀딩만. 매도 안 돼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홀딩만. 이게 주봉하고 일봉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 증시도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내리는데 미국 증시만 오를 수 있나? 그렇진 않겠죠. 근데 매도가가 안 보여. 예? 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도가가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예, 홀딩만 하시란 얘기. 모르겠다고. 됐죠? 예? 매수는 아니라는 건 알겠어. 매수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매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요. 월봉 하단선 아래라. 그래서 예, 홀딩만 하시라고요. 신규 매도 들어갔다가 또 들으면 또 욕 나오니까 그렇다고요. 됐죠? 자, 예, 여기 음봉 났어요. 여기도 음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반기 분기 다 죽어가요. 죽어가는 거라서 뭐 하방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이에요. 다만 다음 주에 매도할 만한 타이밍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 자, 다우는 예,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직 반기는 좋고 분기도 좋아요. 예.
일봉만 월봉만 나빠. 근데 월봉도 지금 하단선이 바로 밑에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얘도 매도하기에 꺼림직해. 그렇습니다. 매도하기에 꺼림직해요. 그래서 얘도 혹시 매도하셨으면 홀딩만 하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일단 구조가 망가져야 돼요. 구조가 망가져야 되는데 아직 덜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매도하기에는 너무 낮아요. 매도하기에는 너무 낮은 위치로 와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예요. 어렵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무시하자예요. 기존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들고 갈만해요. 응? 특히 이따 스큐 보여드릴 건데 됐죠? 할 얘기 별로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서. 이거 스큐잖아요. 스큐는 위로는 여기까지는 보인다. 여기까지 58 라인까지는 보이고 주봉은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려면 또 갔다가 가려면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깨작거리다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깨작거리다가. 그래서 매수는 없어요. 매수 할 기회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나라 지수 빠질 것처럼 얘네도 그냥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58불로 58불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관찰만 하자. 예? 하단선이 확 올라갔으면 우리나라 고버스처럼 이거 매수해 볼만해요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여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관망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버텨주면 땡큐. 잘 버텨주면 땡큐입니다. 매수는 모르겠다.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런 의미예요. 이번 달 시작했을 때 그 얘기 했었죠. 58불까지 보인다고. 많이 왔어요. 58불까지 보인다고 했는데 비스무리하게까지는 왔어요. 지금 53.50까지는 찍었거든요. 아니다. 56.26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하고 거의 근사치까지는 온 거예요. 다만 이제 저는 매수를 못했으니까 뭐 할 얘기가 없죠. 매수를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없다. 홀딩만 가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직도 더 있어요. 하단선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단선 아직도 위에 더 있어요. 여기에도 있어요. 56불에도 있어. 아직도 하단선 밑이라니까. 그래서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이거 보고 매수 전략 짠 건데요. 이거 보고 매수 전략 짠 거였다고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단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가장 밑에 있는 게 36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겠다고 호들갑 떨다가 못 산 거 아니에요. 이건 볼 수 있어요. 김선님, 책을 인증하시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데 이 미래는 못 봐요. 미래는 못 보세요. 과거만 볼 수 있어. 과거만. 요 미래 보는 버전은 유료 버전이라 이거는 책으로는 안 돼요. 자, 잠깐만요. 지금 아까 140명일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143명 찍었을 때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00명대로 떨어져 가지고 잠깐만요. 초대 좀 해드릴게요. 어디 갔지? 제가 운영하는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에요. 이쪽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위에 이게 주소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여기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키움 버전은 뭐냐?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응?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버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 해놨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네. 유튜브 가셔서 띵글 영웅문 글로벌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네. 띵글 영웅문 글로벌. 그럼 여기 있죠? 영웅문 글로벌 직접 설치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설치할 수 있는 파일 다 있어요. 여러분 키움증권 영웅문 있죠? 거기다가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차트 돌아가요. 무료 버전은 시뮬레이션을 노가다로 하셔야 돼요. 노가다. 일일이 입력하셔야 돼요. 모르지님, 네. 무료 버전은 과거든 미래든 다 노가다로 본인이 수치 다 입력하셔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트뷰는 과거가 자동으로 돼요. 네? 수치 입력 안 하고 과거가 자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은 미래도 자동으로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웅문은 실시간으로는 안 됩니다. 예? 영웅문은 실시간으로는 과거, 미래 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업그레이드 되면 다 망가져요. 예? 그러니까 과거로 딱 세팅해놔도 호가가 변하면 같이 변해요. 그래서 영웅문 버전은 과거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돼요. 예. 장후에만 되는 거예요. 장후.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장이 끝나고 데이터가 안 들어올 때, 그때는 과거도 잘 그려지고 미래도 잘 그려져요. 근데 시가를 딱 찍고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현재가만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만들어진 영웅문의 단점이에요. 그 단점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띵글이죠.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책을 사시면 과거 버전만 드리고 유료 구매하신 분에게 미래 버전까지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책 사셨으면 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책 샀다고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과거 버전은 등록을 해드릴게요. 됐죠? 네. 그래서 키움 버전만 가지고 있어도 장후에는 분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띵글 없어도 돼요. 장후에는 그냥 거기다 대고 일일이 작업해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분석을 하시다 보면 욕이 나와요. 네? 본인이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그럼 욕이 나와. 너무 불편해. 야, 이거 이렇게는 나 분석 못하겠다. 그 생각이 딱 드시면 그때가 띵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모바일 버전은 투비랑 동일한가요? 모바일 버전? 투비도 모바일이 돼요. 네? 그러니까 투뷰 버전하고 띵글 모바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띵글하고 띵글 모바일이 하나고, 투뷰는 별개예요. 투뷰는 해외 보라고 만든 거예요. 해외. 네? 그러니까 원래 띵글은 국내 주식용이에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 있죠? 이게 국내 주식용이고, 어디 갔지? 이게 국내 주식용이라고요. 얘는 해외가 안 돼. 예? 해외가 안 되고, 해외 이제 뭐 SQQQ, 뭐 애플, 그 다음에 뭐 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주식들 사시잖아요. 이건 띵글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원되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트레이딩 뷰에 이렇게 얍삽하게 탑재한 거예요. 드리머님이 해외 거주자시구나.
자,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과거만 되는 버전도 공부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일단 하셔야 되니까. 하시는 동안 차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내 주식만 제공해서는 공부가 안 되니까. 투비에, 그렇죠. 예. 해외 주식에 대한 데이터를, 예, 가져다 쓰기 위해서 투비에다가 띵글의 공식을 갖다 엎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하는 거죠. 시세 정보를 투비가 가지고 있고, 예. 저희는 수식만 넣어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56불까지는 기대해 본다. 예. 하지만 신규 매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삭스. 예. 삭스는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일본과 주봉은 똑같은데 올봉은 잘 모르겠어요. 투뷰는 다운받는 게 아니에요. 공식을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육존이님 본인이 트레이딩 뷰에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아이디로, 예, 그 차트를 쏴드려요. 지표를 제공한다고요. 세팅하실 수 있게. 그런 방식이에요. 자, 삭스는 뭐 없어요. 그냥 들고 가 보는 거죠. 뭐 없다.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한 이 정도까지 42불,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신규 매수는 없이 홀딩 전략만 가져간다. 기도해야죠. 자, TMF. 이거는 보세요. 죽었어. 네, 죽었죠? 주봉도 죽었고 일봉도 죽었고 월봉은 원래 죽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월말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월말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패스해요. 그 다음에 테슬라. 테슬라는 지금 기준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게 기준가거든요. 예, 네, 요게 기준가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쭉 보세요. 기준가 아래로 내려왔죠. 예, 네, 기준가 아래로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떨어질 만큼 일단 떨어진 거예요. 더 내려가더라도 이건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하방을 보시는 분은 신규로, 이게 하방을 보시는 거는 좀 주의하시고요.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는 아직 멀었어요. 매수는 아직 멀었다. 이제 뭐 또 볼 거 없죠? 네, 볼 거 다 봤습니다. 자, 국장은 아무리 봐도 하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도 국내 증시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하락이 유효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은 타이밍이 보이는데 미장은 타이밍이 안 보여요. 타이밍이 안 보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내려갈 거지만 신규로 어디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자는 한번 홀딩을 해보시고 매수자는 아닌 것 같고, 네, 신규 매도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제가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네.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게 띵글이에요. 네. 근데 띵글이 PC 버전도 있고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키움으로 만들었고 요거는 유한타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요거 두 개 다 국내만 돼요. 예. 국내만 됩니다. 국내만. 국외에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국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삭스, 스큐, 그죠? TQ, 속슬 뭐 이런 상품들을 막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 트뷰를 만든 거예요. 트뷰. 얘는 자체로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공식만 입혔어요. 예. 요거는 해외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해외를 하실 거면 투뷰를 쓰셔야 되고 국내를 하실 거면 띵글을 쓰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해외 주식, 해외 ETF를 거래하실 분은 투뷰 쪽으로 가셔야 되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를 거래하겠다 그러면 띵글 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앱에 이렇게 그 지표로 들어가요. 예. 지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등록하면 예, 여러분 지표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받으면 등록하는 거죠. 아, 키움 이거는 공짜. 네, 이건 공짜예요. 공부하시라고. 책을 사시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라고요. 그냥 공식을 다 드려요. 다 드려. 근데 그 공식은 수식만 들어있지 기능이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나 예측이나 이렇게 기능을 써야 되는데 그 기능이 키움에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키움이 제공하는 함수를 가지고는 그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막아놔서. 걔네가 막아놨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짤 수가 없어. 걔네들이 그렇게 짤 수 있는 수식 안 줘요. 투뷰도 국내 종목은 다 나오지 않아요. 투뷰가 국내 종목 다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코퍼스 없어. 삼성전자는 있죠. 근데 국내 종목 다 나오지 않아요. 정식 버전을 구입해도 안 되는 모양이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투뷰는 우리나라 상장된 종목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장을 보시려면 그냥 띵글을 쓰시는 게 나아요. 예. 종목 검색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국내 주식이면 그냥 띵글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복잡하지 않아. 근데 해외를 하겠다. 키움 글로벌엔 다 있죠. 키움 글로벌에는 해외가 있지. 키움 증권에는 국내가 있고. 예? 그냥 쓰세요. 무료야. 쓰다 보면 불편하다니까요. 알게 돼요. 써보세요. 그러면 야 진짜 얍삽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불편해. 재밌는데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유료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영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시라. 재밌는데 불편해. 그러면 이제 편해지고 싶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140명대 찍었습니다. 정식 버전을 구입하면 미래를 당연히 볼 수 있죠. 정식 버전에는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투뷰든 띵그리든 다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제공되어 있어요. 환율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네. 키움 글로벌에서도 미래를 할 수는 있는데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키움 글로벌은 무료예요? 유료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건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탑재할 수도 없어요.
수식을 제공 안 해요. 함수를 짜야 되는데 걔네가 함수를 안 줘. 그러니까 짜고 싶어도 못 짜요. 개발자가 있어도 못 짠다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키움 영웅문 글로벌, 키움 증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네가 개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서. 그러니까 그냥 써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예, 무료로. 근데 해보시면 이제 미래를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과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불편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과거라든가 미래라는 걸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엄청 이게 좋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미래를 왜 그려보는지 과거를 왜 그려보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걸 해봐야 느껴요. 미국은 투뷰, 국내는 띵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140명 찍었고요. 오늘 마지막 아니에요? 26, 27, 28, 29, 30, 30일 1월 1일날 방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은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겠네요. 그래도 오늘 143명 찍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조금씩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 오세요. 제가 방장이에요. 오늘 몇 분 오셨을까요? 그래도 오신 분이 한 분 있다. 2분. 네. 2분 오셨네요. 2분. 네. 오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